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지지율은 41.08%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받은 득표율과 일치합니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그동안 한때 갤럽 조사에서 84%에 이르던 물론 믿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때 공식적으로 83%를 기록하기도 했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41%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국민들은 문재인의 실체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41%도 못 믿습니다. 20% 아니면 30%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갤럽의 이 조사는 트렌드를 보면 됩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못한다는 부정응답률은 무려 49%입니다.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을 찍었던 국민들 말고 그동안 문재인을 찍지 않았으면서도 문재인 잘한다고 했던 유입된 국민들은 모두 다 몽땅 문재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대통령 외롭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9, 41, 41, 49.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는 어떨까요? 자, 가장 충격적인 곳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38%입니다. TK, 대구 경북은 25%입니다. 불경, 부산, 울산, 경남, PK는 37%입니다. 모두 평균치를 밑돕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1%, 30대 48%, 40대 51%, 그리고 60대 이상 30%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잘한다보다는 못한다가 훨씬 높습니다. 다만 딱 한 곳, 호남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 지역을 뺀 전 지역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호남 지역만 69대 23으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습니다. 69%. 그렇지만 과거 투표율 같은 거 투표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80%, 90%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호남 지역도 상당히 빠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0% 됩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이 선거에서 이제 갤럽이 구체적인 항목을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잘하느냐, 왜 못하느냐. 그런데 왜 못하느냐는 부정평가율에 대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38%입니다. 그 다음이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 14%입니다.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6%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인사 문제 5%.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3%씩 나온 게 최저임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이런 항목들이 뽑혔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에서 최근 2주에 걸쳐 인사 문제 비중이 늘었다. 이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대변인 사퇴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후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는 취임 초구인 2017년 6월 7월이며 김긴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임했던 작년 4월 셋째 주 이후로는 크게 부각된 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로 아마 이게 5%지만 사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그동안 오만하게 브리핑을 해서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김의겸 대변인이 뒤로는 25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 투기, 그것도 흑석동 알짜배기 재개발 지구에 상가 건물을 샀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빨리 방 빼라고, 반나절 만에 방 빼라고, 호텔로 가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민정수석 조국이 이번에는 왜 말이 없나요? 김의겸 대변인은 관사에서 5일 이상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뒤늦게 나갔습니다. 정말 조국, 박근혜는 안 되고 김의겸은 된다? 이런 자가 민정수석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그것을 검증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후보자 추천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김의겸이 떠나니까 더 물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라고 뽑았던 윤두한 MBC 기자 출신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 염장을 지른다고 해서 지금 국민불통수석, 국민염장수석 별명도 많이 늘었습니다. 낙마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유학비가 7억에 아들들이 미국에서 포르쉐 벤츠 타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인사검증에서 그걸 왜 그러느냐? 3,500만 원짜리 외국 갔으니까 외국차 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영국에 유학 가서, 일본에 유학 가서 자기 차 굴리는 유학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 포르쉐 몰면서 유학하는 호화판 유학하는 사람들 재벌 2세 3세 말고는 드뭅니다. 그런데 윤두한 수석은 마치 화성에서 왔는지 외국에 살다 왔는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기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수석의 말을 그렇게 크게 보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체입니다. 촛불 정부, 자신들은 서민을 위한 정부이냐 하면서 뒤로는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고 심지어는 7억 유학비에 포르쉐 벤츠 타는 아들들까지도 옹호하는 윤두한 수석. 그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리 좋게 봐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참으로 앉히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키려고 합니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는 의미심장한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41%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 30%대로 떨어진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권 내부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들이 터질 겁니다. 목소리가 터집니다. 드디어 청와대 뭐냐? 청와대 빠져라! 청와대 뭐하고 있냐?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과거에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버렸습니다. 대통령 탈당하라.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당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참 불우한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다 할 것 없이 다 정당으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비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지경에 왔는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임기 3년 차입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2년,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84%에 올랐다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는 30%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폭발할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봐도요. 이해찬 대표도 못했고 다 못했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패배를 낳게 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그 많은 경제정책 실패, 인사정책 실패, 대북정책 실패 때문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심지어 진보정책 1번지라는 한국당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504표 0.5%포인트 차로 신승, 겨우 이겼습니다. 진땀을 흘렸습니다. 한때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당의 강기훈이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물론 졌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갤럽의 조사는 물론 액면 그대로는 못 믿겠습니다. 실제는 한 30% 되겠죠. 그렇지만 다 떠나서 추수만 한번 봅시다. 트렌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폭락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쇼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을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미북 회담의 중재자 너무 힘듭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고 문재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41%. 문재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득표율과 일치합니다. 그동안 유입됐던 지지자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성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무모함, 그 무능함에 치가 떨립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진성한 직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